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시민들의 친구,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부정했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노동자 여러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들의 총체적인 대상 개입 사건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댓글 사건은 이 사건 전체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장이 트위터에서 국정원들이 불법을 행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려다가 또다시 외압을 만나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검찰총장을 감찰로 몰았던 법무부 장관이 외압에 저항한 특별수사팀장을 또다시 감찰하면서 쫓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국정원장은 불법 행위로 처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당당하게도 공문을 보내서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수사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보는 앞에서 사건의 증거들이 삭제되고 지워지면서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불공정한 선거였고 총체적인 관권 개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 선거 불복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눈에 빗발을 세우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참여연대를 방문한 국제선거감시기구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정부가 국민의 예산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선거는 불공정한 선거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헌법이 정한 기준이고 이게 모든 세계에서 통용되는 선거의 게임의 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선거 불복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침묵하겠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침묵, 이 뻣뻣하고 뻔뻔한 침묵은 이 희대의 헌정유리 사건이 그 공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임을, 그리고 여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발뺌할수록 그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게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처음엔 닉슨 재선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이 도청 사건을 벌인 거라고 해서 그 실무자들, 그 도청에 책임이 있는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으니까 CIA를 동원해서 안보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대충 물타기하고 넘어가자라고 회의를 했어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특별검사가 이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특별검사를 자르려고, 특별검사가 공소장을 못 내게 하려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공소장을 못 내게 해라, 안 그러면 특별검사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미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 장관보다는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못하겠어!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한테 제발 그 특별검사 좀 압박을 가해서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그 법무부 차관도 나는 못하겠어!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 차관보가 겨우 특별검사를 잘랐는데 그 자르는 게 또 문제가 돼서 결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닉슨 재선위원회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닉슨 자신을 탄핵하는 문제로 되었던 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시작됐던 그 2라운드, 닉슨 재선위원회가 아니라 닉슨 자체가 문제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 개입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문제가 되는 제 2라운드가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세훈 김용팔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박근혜와 공모했던 김기춘, 박근혜와 공모했던 남재준, 박근혜와 공모했던 황교안, 지금도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한 공격을 여러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도 쫓겨났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별수사팀장도 쫓겨났는데 그 수사팀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은 김용판, 원세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을 다룰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은폐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 것까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월 우리가 촛불 집회를 시작할 때 이 사건은 오래 간다, 국정원이 어떤 놈인데, 국정원은요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센 놈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 공작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점을 박근혜 정부에게 잡고 자신들의 안보 권력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각종 정치 공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어요? 이제 한 6개월 했는데 지치셨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이 특별검사가 쫓겨난 게 1년 3개월 뒤였습니다. 이제 국정원 사건이 난 지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체력을 아끼시고 분노도 아끼시고 뱀같이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집시다. 여러분, 부정선거 분명하긴 한데 지금 대통령 하야시키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근데 이것은 국민 전체와 같이 가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뿐만 아니라 이어 진행될 공약 파기 같은 우리의 공격을 같이 해야 이기는 사건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내년 안에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투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규탄 연설입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수민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정교조 상근 변호사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요즘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희 부부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팀장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제 수사팀에 보호막이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수사팀장에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뉴스타파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실제로 그 트위터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움직였다는 추가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 보고 그 부분을 수사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고, 실제로 검찰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300여 개의 계정이 무려 5만 5천 건에 달하는 트윗과 리트윗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글을, 그리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만들고 퍼날렸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수사를 해보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너 야당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물러나고 나서야 그렇게 해라! 라는 반응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팀장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불법한 것입니까? 검찰 내부 전결 규정에 따르면 차장급 검사는 자기의 전결로 기소도 할 수 있고 영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수사 초기에 윤상현이라는 새누리당 원내부 대표가 정확하게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트윗의 개수를 언급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듯한 언동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 대표가 어떻게 수사 과정에 있는 트윗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검찰 내부의 정보가 계속해서 새누리당으로 새나가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윤 팀장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만 하면 정보가 새나가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일일이 책임받고 수사합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강제 수사를 하고 나서 윤 팀장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는 풀어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를 하자 그 답변으로 돌아온 것은 너 손 떼! 너 이제 그만해!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팀장은 보세요.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내가 손을 떼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지시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알았어.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꼭 공소장에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 팀장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수사 하나 제대로 가게 하겠다는 일념하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뚝심으로 공소장 변경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팀장이 추가로 밝힌 것만 해도 국정원 직원 4명이나 5명이 한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그 민간인 조력자들과 했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팀장이 입으로 확인된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개인 차원에서의 의견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4명이 동일한 IP로 트윗을 날린다거나 오유의 댓글을 다는 것이 개인적 차원입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34명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글을 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교민의 커뮤니티에도 이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관여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훈처도 작년 내내 나라사랑 교육이라고 하는 안보 교육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햇볕 정책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다 라는 취지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국감 때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가 야당을 종북으로 촛불은 종북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방부, 국정원, 경찰, 보훈처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러진 선거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5만여 개의 트윗 내용을 보고 5만여 개가 전부가 아니고 분석을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원법에도 선거운동 금지가 있다. 선거사범 중에는 유례를 보기 힘든 범죄다. 선거사범으로 친다면 이것 이상으로 하기 힘들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에 나서 한 얘기입니다. 수사팀장 입으로 선거사범으로는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범죄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반드시 처벌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